네, 10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기사입니다. 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5%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을 했습니다. 기준금리 3% 시대가 됐는데요. 이 내용을 기사들이 많이 다뤘죠. 네, 그렇습니다. 중앙일보 일면 제목부터 보실 텐데요. 지금 크게 3%, 5%, 8% 쓰여 있습니다. 네. 각각 의미하는 거는 기준금리 3%, 예금금리 5%, 또 대출금리 8%인데요.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기준금리는 3%가 되면서 10년 만에 3%대가 됐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들어서 급격히 평가절하된 원화가 이 빅스텝의 주요 원인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네. 다만 이번 빅스텝은 만장일치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두 명의 금통위원 0.25%포인트 상승 의견을 냈다고 하죠. 앞으로 인상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불확실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알 수 없다면서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작년만 해도 1%대였던 예금금리 점차 올라서 현재 4%대가 됐고요. 11월에도 추가 기준금리 인상이 있다면 이제 연 5%에 다다를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기준 예금금리가 4.5% 정도라고 한다면 1억을 넣었을 때 세전 450만 원이 이자로 나온다는 건데요. 네. 최근에 부동산과 주식시장이 부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안전한 은행 예금으로 돈이 몰리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말과 비교해서 투자자 예탁금과 코스피의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은 모두 크게 줄어들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5대 시중은행의 예적금 잔액은 크게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한편 기준금리 인상 때마다 걱정하는 분들 아마 많으실 텐데요. 대출을 많이 받은 분들께서 아마 그럴 겁니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연 3%대였던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가 이제는 6%대까지 올라왔고요. 앞으로는 8%에 이를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5억 원을 빌렸다고 봤을 때 월 154만 원 내던 이자 부담이 이제는 280만 원까지 늘어난 상황인데요. 네. 이러다 보니까 미분양 아파트도 늘고 있고요. 또 아파트를 다 짓고도 잔금을 치르지 못해서 비게 되는 악성 미분양 사례도 최근에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이스타항공 관련해 가지고 부정 채용 의혹이 제기돼서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실제로 채용을 이렇게 청탁한 의혹들이 포착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이 지난 8월 이스타항공과 인사 담당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네. 이때 확보한 외장 하드와 이메일 등에서 채용 청탁 정황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이상직 전 의원과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2015년 말부터 신규 채용된 500명 중에 127명을 부정 채용한 정황이 있다고 영장 청구서에 적시했다고 합니다.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이 공인 영어 시험 점수, 그러니까 토익 점수가 기준에 미달했는데도 서류 전형을 통과하도록 지시하거나 아예 서류 전형에 응시하지도 않았던 미응시자를 서류 전형 합격 명단에 포함하도록 지시한 경우도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면접 점수가 합격 순위 바뀌었던 지원자에 대해서도 합격시키라고 지시한 정황 등이 담겼다고 합니다. 청탁을 한 명단에 대해서는 민주당 소속 현직 광역단체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수사팀이 청탁 정황과 단서를 상당수 파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황들이 있는데요. 잘 좀 수사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네, 최근에 마약 관련 기사를 정말 많이 좀 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디 체커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의미죠? 네, 이 보디 패커인데요. 네. 말 그대로 몸속에 마약을 넣고 운반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네. 보통은 중남미에서 미국이나 유럽으로 운반할 때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하는데 최근 우리나라에서 첫 내국인 보디 패커로 추정되는 사례가 나왔다고 합니다. 지난달 말이었는데요. 한 50대가 주택 거실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부검을 해보니까 장기죠. 위에서 터진 엑스터시 봉지가 79개, 그리고 터지지 않은 봉지가 130개 발견됐다고 합니다. 한 봉지당 한 알의 엑스터시가 담겨 있었다고 하는데 그중에 다수가 터지면서 치사량이 넘어서 사망에 이른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장에서는 케타민 분말 118g도 발견됐다고 합니다.
여기서 경찰이 주목한 부분은 사망자의 모발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즉, 이 사람은 마약 복용자가 아니라 마약을 운반하는 보디패커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겁니다. 네. 그리고 사망 하루 전에는 말레이시아에서 입국한 내역도 확인됐다고 합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이제 단속이 강화될수록 피싱 관련된 유형도 정말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통장 협박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또 범죄가 등장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한겨레 신문에는 최근에 유행하는 피싱 수법이라면서 통장 협박, 통협이라고 소개하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네. 이 방법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타깃이 되는 계좌로 소액을 먼저 입금합니다. 이 기사에는 15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자, 그리고 나서 보이스 피싱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면서 신고를 하고요. 그 계좌를 거래 정지 상태로 묶어버리게 됩니다. 그다음 계좌 주인에게 연락을 해서 자신이 신고를 취소해서 계좌를 정상 상태로 돌려줄 테니까 그에 대한 돈을 달라고 협박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150만 원을 보내라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이 금융회사들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서 만들어둔 조치를 거꾸로 역으로 악용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사기범들은 온라인상의 계좌번호가 노출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을 표적으로 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혹은 복수를 원하는 사람을 모집한다면서 의뢰를 받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법과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신종수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금융감독원 측은 법 개정을 포함해서 이 제도를 개선할 방안이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보통 우리가 감귤이라고 하면 제주도를 떠올리기 쉬운데요. 대구에서도 감귤이 이렇게 자라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대구하고 과일을 생각하면 사과가 유명한데요. 네. 2010년 이후에 사과 재배 면적은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고 하고요. 최근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감귤이나 아니면 밀감, 레몬 등 아열대 과수가 많이 생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기후변화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평균 기온이 점차 오르고 있고 일조량이 많다는 특성을 반영한 변화입니다. 대구의 한 감귤 농장주는 제주에 비해서 오히려 비가 많이 내리지 않기 때문에 감귤을 재배하기에 더 좋은 환경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열대 과수가 기존의 사과 등 재배 과수에 비해서 수익성도 더 높다고 알려졌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한편 이런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앞으로 우리나라 쌀의 생산량은 점차 줄고 또 쌀의 맛도 크게 떨어질 거란 전망도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네. 봄철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벼 이양 시기가 앞당겨지게 되고요. 또 벼가 고온에서 여물게 되는데 이럴 경우 맛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새로운 품종과 재배법에 대한 개발이 절실하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 기사입니다. 이제 영국 의회에 로봇이 출연을 했는데 이게 AI 로봇 같아요. 어떤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영국 상원 청문회에 로봇이 처음으로 증인 출석했습니다. 그 주인공은 지금 사진에도 나와 있는데요. 그림을 그리는 인간형 로봇 아이다였습니다. 개발자와 함께 나와서 기술 발전이 예술과 창작 분야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네. 예술을 어떻게 창작하느냐, 인간과 로봇의 창작물이 어떻게 다르냐, 이러한 질문 등에 답했다고 하는데요. 이 아이다는 의회에서 나는 살아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술을 창작할 수는 있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 답변 도중에 좀 졸기도 하고요. 또 딸꾹질도 해서 청중을 웃기기도 했다는데요. 중간에 갑자기 작동이 중단되는 에피소드가 벌어지면서 개발자가 재부팅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참 재밌는 일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네, 굿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맞습니다.